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향후 또 유망한 종목이죠.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지금 섹터 내에서 2차 전지 업종 섹터 내에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 종목이 순환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제 또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 또 수익을 내는데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이제 신고가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기업은 아직은 매출 비중이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지만 20% 정도 되지만 향후 이제 뭐 70%, 80% 이렇게 매출 비중이 올라오게 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용 실리콘 이제 복합 산화물, 예, 요게 이제 굉장히 유망한 어떤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충방전 쪽에 이제 속도를 내야 되고 또 이제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이제 흑연보다는 이 실리콘 복합 산화물이 훨씬 더 고 이제 효율 이제 내는 어떤 제품이기 때문에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요. 지금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완성차 업체들도 이 소재를 이제 추가적으로 쓸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니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주전자재료가 갖고 있는 어떤 레퍼런스가 세계 최초로 이 양산 제조 고효율 고용량 실리콘 산화물 소재를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전기차, 전동공구, 스마트폰, 드론용까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그 잠재력, 포텐셜, 그리고 이제 증설을 통한 또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양산화돼서 이제 매출이 발생할 부분들, 이런 것들 통해서 한번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은요, 굉장히 괜찮아요. 예. 우사격의 기조의 흐름을 계속 이제 내어주고 있고, 예. 재작년 이제 말에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전개된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 또 이제 이격 조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죠. 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많은 2차 전지 기업들도 역별 내지는 횡보하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데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별 이렇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지만 저점을 이렇게 높이는 흐름 속에서 장기 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기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이 많이 이제 뭐 작년 12월이죠. 양도세 회피 물량 나오는 부분 때문에 2차 전지가 막 좀 이렇게 막 꺾였잖아요. 그때 이제 요 기업도 이 기업에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런 어떤 분위기에 편승해서 장기 평선을 깨는 흐름이 전개됐었죠. 이때 왜 이렇게 빠지지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기 평선 깨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난하게 이제 조정을 받고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다시 또 우상향 기조의 흐름으로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한 25% 정도 좀 내려와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요 정도 선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역사적 신고가를 위한 어떤 상승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어떤 포텐을 갖고 있느냐, 어떤 포텐셜, 지금 1조 한 5천억 정도의 어떤 시총 규모를 자랑하는데, 증거사 리포트 먼저 보도록 하죠. 요거는 지금 IBK 투자증권의 이제 리포팅입니다. 실리콘 음극재해다. 올해는 실리콘 음극재다. 이제 1월달에 나온 리포팅이네요. 전자재료 및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인 실리콘 음극재 부문을 확보하면서 뭐 기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전지 관련된 소재 쪽에서 캐시카우를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자동차 OEM들의 전동화는 메가 트렌드로 들어왔고, 향후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맞춰서 실리콘 음극재 부문도 급격히 성장할 걸로 기대가 된다. 실리콘 음극재는요, 하이엔드 전기차에 탑재되어서 IRA 보조금 대상에서는 좀 제외가 되죠.
예,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캐파를 확장할 예정이라는 점. 그래서 이제 이 소재는 또 이제 실리콘 이제 차세 소재로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는 뭐 이제 전기차 산업 자체가 이제 대당 주행 거리를 늘리거나 충전 속도를 이제 향상시키는 이 두 가지의 방향으로 이제 발전 중이었는데요.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대비해서 10배 용량과 충전 및 방전 속도가 빨라서 차세대 이제 음극재로 각광을 받고 있죠. 실리콘 소재 10%, 흑연 90% 혼합만으로도 흑연 100% 음극재 대비해서 배터리 효율이 엄청나게 이제 높아집니다. 30에서 40%가 증가하는데요. 현재는 실리콘 소재가 100% 첨가된 음극재를 부피 팽창 문제로 상용화할 수는 없지만 실리콘 함량을 5에서 10%등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대주전자재료가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2025년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2차 전지용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가 기대가 된다. GM 그리고 테슬라, 폭스바겐 등 실리콘 음극재가 첨가된 배터리 양산 기술을 개발 중이며 향후 동세에 실리콘 음극재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요걸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채택하게 되면 결국 이제 폭발적인 어떤 시장의 개화가 이뤄질 텐데 지금도 매출이 발생하지만 본격적인 개화는 역시나 많은 차를 파는 이런 기업들이 채택을 할 경우 이제 발생되겠죠. 지금 이제 포르쉐정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음극재 캐파가 22년 2,000톤 수준에서 24년도에는 10,000톤 수준으로 확대되는 만큼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24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전기차뿐 아니라 전동 공구, IT 기기 향으로도 전방 산업이 확장될 예정이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나온 리포팅인데요. DS투자증권 리포팅입니다. 차종도 탑재량도 늘어나는 실리콘 음극재에서 이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탑재 차종과 탑재량이 늘어나는 중이다. 이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 2020년부터 본격화되면서 성장 중에 있고 현재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일부 럭셔리 전기차량 외에는 생산 준비용 물량 비중이 높다. 본격적인 양산 그리고 채택이 아니라는 거죠. 23년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실리콘 음극재 탑재 모델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한 대당 탑재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서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실리콘 음극재가 본격적으로 채택되고 매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가 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에 대한 예상을 대체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요. 24년도 매출액은 160%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매출 비중은 70%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내다보는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한 이제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요. 실리콘 기업들의 경쟁 우려보다는 시장의 개화 시기가 중요하다. 충방전 단축과 에너지 밀도 개선 욕구는 높아지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전기차 한 대당 막 꽤나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 저항이 적은 럭셔리 프리미엄 차종의 채택 후 탑재 차종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실리콘 음극재 업체들 간의 경쟁 구도를 우려하기보다는 고객사들의 탑재 차종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더 빨리 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테슬라가 혹시나 이제 이걸 빠르게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 폭발적인 어떤 시장의 개화가 될 텐데요. 지금 24년이 중요한데 24년에 이제 실적 기준 퍼밸류에이션 19배 정도 내려온다고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캐파 추정치는 25년쯤 되면 2만 톤 캐파로 엄청나게 폭증되는 그리고 대주전자료 매출에서 이 실리콘 음극재 매출 비중에 대한 추정치는 25년이 되면 80%, 내년이 되면 70%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 가치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큰 기업이, 큰 자동차 메이커가 채택을 하는 그 시점이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 시장 수요 전망 이제 자료 보면요. 점점 더 이제 증가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실리콘 응급제 이 정도 되는 규모에서 이 정도 늘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의 이제 실리콘 응급제 사업 소개 이제 IR 자료 쪽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제품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대주전자의 앞으로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이쪽이다. 네, 실리콘 응급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나온 이제 공시에 대한 이제 코멘트인데요. 신규 이제 설비 투자, 시설 투자를 이제 공시 발표했죠. 총 이제 568억 규모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신규 시설 투자를 발표했다. 이제 이 기업 규모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적지 않게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의 실리콘 응급제 관련 증설은 국내 시와 산업단지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두 축으로 진행된다. 시와 공장은 전기차, non-IT, 또 이제 실리콘 응급제 생산을, 새만금 공장은 이 실리콘 응급제 원료 내재화 및 IT용 신규 제품 생산 담당할 전문. 이제 약간 좀 양분해서 이제 가동을 하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2030년 되면 8만 톤 캐파를 확보할 전망이고 순수 전기차 기준으로는 한 370만 대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입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설 때문에 어쨌든 24년까지 외부 자금 조달, 뭐 차입 등 통한 이런 또 부분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실리콘 응급제는 하이니켈 양극재에 이어서 하이엔드 배터리의 기술 차별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으로 지금 중국 업체나 이제 일본 업체를 제외한 잠재 경쟁사들의 양산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5년까지 동사의 지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첨가 비율도 이제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올해 이제 4분기부터 산업 성장을 웃도는 고성장이 시작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500억 정도의 이제 이쪽 분야 매출이 내년이 되면 2,900억으로 그리고 25년이 되면 6천억으로까지 굉장히 고성장 퍼포먼스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에 돌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체크해드린 그 신규 시설 투자 공시 내용인데요. 568억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공장동 이제 추가 신축 내용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 자금 및 은행 차입으로 이제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뭐 유상증자나 이런 어떤 이슈는 없었고요. 또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1월 26일이죠. 다시 또 이제 신규 시설 투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설 투자가 이제 성장성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원재료 및 연관 소재 생산 부지 확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금 및 은행 차임 굉장히 재무 구조가 이제 건실하죠. 그래서 268억 정도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이 기업의 방향성과 또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가시적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주가의 이제 차트 흐름 자체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여기서 거래 터트리고 결국 이제 그 물량이 잠겼어요. 동가격대에서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물량 잠긴 채 그래도 정배열 우상향의 기조로 이제 흘러가는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종목도 역시나 신고가의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커버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